자유일보입니다. 중국 공산당만 막으면 된다. 1대1로 참여 동남아 국가도 경계해야. 참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합령을 통해 전 국민이 북한 김정은 집단과 중국 공산당의 야욕을 알게 됐다. 윤 대통령 기합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온갖 정치 공작과 인지전, 법률전을 알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변호인단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과 국내 친중파에 대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많이 알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잘 모르는 게 있다. 중국이 어떤 나라를 망치를 할 때 중국이 10%, 저개발국 국가 사람 90%로 인적 구성을 해서 침투시킨 뒤 범죄전과 마약전을 벌인다고 접니다.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전술은 범죄전과 마약전이다. 초한전의 저자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과거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에서 역량을 확대하는 데 시드니 모텔과 밴쿠버 모텔이 있는데 공통점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통제하는 조직폭력배를 목표 국가에 보낸 뒤 마약을 유통한다는 점에 라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초한진의 24개 전술 가운데 범죄전과 마약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우한폐렴 코비드-19 유행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국내 중국인 유입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을 두고 안심해하는 방첩 기관도 있다. 하지만 이는 눈속임이다. 중국이 초한전에 따라 한국을 자신들의 속주로 만드는 작업은 이미 2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번지에서 보도한 바 있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 있다. 지난 21년 4월 유튜브 채널 문명개화TV는 중국 인민대 국제정치학 교수 디둥성의 강연을 소개했다. 디둥성은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자 중국 공산당 중앙에 자문을 해두는 인물이다. 그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1대1로 프로젝트는 더욱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며 위안화를 앞세워 달러를 대체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1대1로 프로젝트를 따라 중국 공산당 표준의 국제 분업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 현지 정부와 장기 협약을 맺어 특정 지역을 조차해 경제 특구를 만든 뒤 중국인 10%를 근간으로 다른 외국인들이 섞여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둥성 교수가 제시한 모델은 이렇다. 특정 국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인구 100만 명의 특구 차이나타운을 만들 때 중국이 10만 명, 파키스탄 30만 명, 인도 30만 명, 이집트, 예멘 등 저개발국의 출신 30만 명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에 중국 공산당의 법률 문화를 도입하고 공통어를 중국어로 사용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속주가 되는 것이다. 디둥성 교수는 이때 매우 어려운 것이 다문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이주 정책을 이용해 곳곳에 다문화 지역을 만들고 그들의 인구의 10%만 중국인이 차지해도 현지를 중국화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해외 각 지역 국가를 중국이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중국 특색 식민주의라고 했다. 해당 주장의 이지용 교수는 이는 그의 독자적인 논리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오랜 기간 구상하고 추진해 온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의 해외 이주를 적극 긍정하고 지원했다는 것이다. 중국 조폭은 인민해방군과 정보기관 지휘를 받아 마약 확산하면 부동산 투기 시작.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업무가 여기에서만 끝나면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선진국이면서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문화 국가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런 나라에서 영향력을 확산하는 전술이 다문화 정책과 동시에 범죄전과 마약전이다. 중국 공산당이 초안전에서 서방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것이 범죄전과 마약전이다. 중국은 한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 정치 공작 인력을 투입하기 전에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부가 통제 관리하는 조직폭력배를 보낸다. 중국 본토는 물론 대만, 홍콩 조직폭력배도 포함된다. 중국 공산당이 보낸 조폭은 우선 국가에서 마약을 유통한다. 최고급 코카인부터 필로핀, 헤로인, 대마 같은 정통적인 마약은 물론 페나닐, 케타민 등을 포함한 신종 합성 마약을 초저가에 뿌린다. 마약 송류자가 늘어나면서 자금도 증가한다. 증가한 자금은 차이나타운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돈 세탁 조직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린다. 중국인 하교죠. 돈 세탁 조직은 무슬림의 알라, 인도의 돈 세탁 조직과 함께 세계 3대 돈 세탁 조직이다. 우리나라에도 그 존재가 25년 전에 하긴 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국내 코인 대란에서 보듯 암호화폐 또한 중국 공산당 돈 세탁의 수단이다. 이렇게 돈 세탁을 한 자금은 현지 정치인에게 뇌물로 준다. 특히 지자체장이 매수 1이다. 지자체장, 정치인을 매수하면 그 다음은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 경찰, 방첩기관 관계자들을 매수한다. 이들은 금액으로 매수하면 마약 유통과 돈 세탁 사업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된다. 현지에서 거두는 자금이 커지면은 투자처를 바꾼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마다 통일전선 공작부가 나선다. 통일전선 공작부는 부동산을 단순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사업도 나선다. 이때쯤이면 중국 조직폭력배, 친중 지자체장, 각계각층의 친중 세력이 뭉쳐 차이나타운은 사실상 중국 땅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때 현지 치안은 엉망이 되어버린다. 이 교수는 이런 침공 전략에 대해 소위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그건 단순 투자라고 말할 게 뻔하다며, 하지만 이런 커뮤니티는 중국 공산당 침략의 교두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공산당의 침투는 서울과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중국 공산당 동남아 1대1로 참여구 앞세워 한일 공약 확대. 중국의 식민화 전략이 캐나다, 호주보다 더 성공한 것이 동남아 아시아이다. 그중 1대1로 참여한 국가들 상황은 심각하다.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이 그렇다. 이런 중국화 전략 결과는 2022년 8월 대만과 홍콩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고액의 급여를 주겠다며 중국 본토 대만, 홍콩, 싱가포르 청년들을 태국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범죄활동을 시킨 일이다. 당시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는 조폭 조직배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접경에서 범죄타운을 만든 뒤 유인에 끌고 온 청년들을 감금해 놓고 온갖 범죄를 시켰다.
강급당한 청년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면 미얀마, 캄보디아의 다른 나라 범죄 조직에 보내 산채로 장기를 적출했다. 적출한 장기는 멕시코 카르텔이나 동유럽 범죄 조직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했다. 당시 시종된 청년만 5천 명을 추정된다. 다른 결과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볼 수 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범죄 조직이 마약을 밀반하는 것이다.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중 세력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금 내용을 볼 때 그래요. 일단 이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다 국내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워 삶는가 봐요. 그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사업이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동남아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데려와서 그들을 또 감금하면서 이런 온갖 세계적인 악한 일을 다 하나 봐요. 지금 이게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시리즈 오늘 이게 3번인가요? 3번이네요.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초안전 일부 중국 공산당 한국 다 삼키고 일본 노리는 중. 우리 삼키고 나서 또 일본까지 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요, 사실 우리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예, 김노수입니다.